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방조직 검사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검사에 대해 찾아보시면서 궁금한 점도 또 약간 걱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조직 검사라는 말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 자료, 병원 블로그나 의학 정보, 실제 경험담 같은 걸 토대로요. 조직 검사가 정확히 어떤 건지, 왜 하는지, 또 과정은 어떻고 나중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막연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하는 걸까요? 보통은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하잖아요. 네, 거기서 뭔가 혹 같은 게 발견되거나 아니면 모양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그게 그냥 괜찮은 혹인지, 즉 양성인지 아니면 혹시 암 같은 악성병변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영상만으로는 이게 딱 뭔지 알기 어려우니까. 맞아요. 영상으로는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지만 확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세포나 조직을 아주 조금 얻어서 현미경으로 직접 들여다보는 거죠. 이게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렇군요. 근데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조직 검사하면 암이 퍼진다. 이런 속설이요.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꽤 계시던데요. 아, 네. 그거 정말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요? 네, 오히려 암이 의심되는데 검사를 미루는 게 병을 더 진행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고요. 조직 검사 자체가 암을 퍼뜨리거나 확산시키진 않으니까요. 그 점은 정말 안심하셔도 됩니다. 휴,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조직 검사 하자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거든요. 아, 나 암인가? 하고요. 그렇죠. 근데 조직 검사를 권유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암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아, 네네. 양성 종양인 경우가 훨씬 많고요. 정확하게 확연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검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료 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던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떤 검사를 할지는 병변의 상태나 또 필요한 조직 양에 따라 좀 달라져요. 우선 새침 흡인 검사, FNA라고 부르는 건데요. 새침, 가는 바늘이란 뜻인가요? 맞아요. 아주 가는 주사 바늘로 의심되는 부위를 찔러서 세포를 약간 빨아들이는 거예요. 간단하고 통증도 적은 편이고요. 특히 물혹 같은 낭종은 내용물을 빼내서 진단 겸 치료 효과도 볼 수 있어요. 오, 그렇군요. 다만 이게 세포만 조금 얻는 거라 조직 구조 전체를 보긴 어려워서 정확도가 다른 검사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정확한 방법은 뭔가요? 네, 그래서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중심부 바늘 생검 또는 총생검이라고 부르는 방법이에요. 이건 새침보다 좀 더 굵은 바늘을 써요. 아, 총생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국소 마취를 하고 피부에 아주 작은 절개를 한 다음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을 넣어서요. 실린더 모양으로 조직 조각을 딱딱 보통 한 4-5번 정도 얻어냅니다. 이때 탕 하는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소리에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리 때문에 아픈 건 아니고요. 네, 소리 자체는 통증과 상관없습니다. 이건 FNA보다 조직을 충분히 얻으니까 훨씬 정확도가 높아서 제일 많이 쓰이죠. 마지막으로 진공 흡입생검은 뭔가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맘모톰이나 백스코어 이런 게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상품명이고요. 이 방법은 가장 굵은 바늘을 써요. 피구 절개도 조금 더 크고요. 한 3에서 5mm 정도. 꽤 굵네요. 네, 바늘을 넣은 다음에 진공으로 조직을 이렇게 쭉 빨아들이면서 안에 있는 회전 칼날이 조직을 잘라내는 방식이에요. 한 번 바늘을 넣어서 여러 방향에서 또 많은 양의 조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죠. 와, 조직을 많이 얻을 수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도도 매우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양성 종양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걸로 제거해버리기도 해요. 검사 겸 제거가 되는 거죠. 아, 제거까지 가능하다니 신기하네요. 그럼 제일 걱정되는 게 통증인데 경험담 보면 생각보다 안 아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인가요? 대부분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은 경미한 편이에요. 마취 주사 맞을 때 잠깐 따끔한 정도? 치과 마취할 때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면 참을 만하겠네요. 네, 그리고 바늘이 들어갈 때 약간 압박감이나 누르는 느낌, 조직 채취할 때 잠깐 뻐근한 느낌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총생검, 캉 소리처럼 통증 자체보다는 그런 느낌이나 소리에 더 놀라시는 경우가 많죠. 검사 후에 멍이 들거나 붓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네, 아무래도 바늘이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특히 바늘이 좀 굵거나 혹은 그 부위에 혈관이 좀 발달해 있으면 약간의 출혈이나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건가요? 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흡수돼서 사라져요. 가끔 멍이 뭉쳐서 혹처럼 만져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보통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군요. 검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관리법 같은 거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선 검사 끝나고 나면 의료진이 그 부위를 몇 분간 꼭 눌러서 지혈을 할 거예요. 아, 압박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나서 붙여주는 압박 테이프나 붕대가 있는데 그걸 적어도 한 2시간 정도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지혈 때문에요. 절대 문지르시면 안 되고요. 문지르면 안 되고 샤워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상처에 물이 닿으면 안 좋으니까 보통 하루 정도는 물 안 닿게 조심하시고 샤워는 한 2, 3일 뒤부터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립니다. 활동은요? 바로 일상생활 해도 되나요? 당일하고 다음 날 정도는 무리한 활동, 격렬한 운동을 한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가벼운 일상생활은 괜찮습니다. 수영이나 필라테스처럼 가슴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은 한 2주 정도는 쉬는 걸 권장해요. 후기 들어보면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는 게 좀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스포츠 브라. 좋은 팁이네요.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검사 전후로는 술은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고요. 시술 후 한 5일 정도는 흡연도 삼가시고 아스피린이나 오메가3, 홍삼처럼 피를 묽게 할 수 있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도 잠시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멍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통증이 좀 있으면 어떻게 하죠? 통증이 있으면 얼음찜질을 하거나 처방받은 소염진통제, 보통 이부프로펜 성분 같은 걸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멍이나 피고임, 혈종은 대개 저절로 좋아지는데 만약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계속되면 꼭 병원에 연락하셔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결과인데요. 검사 결과는 보통 언제쯤 나오나요? 기다리는 시간이 참 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좀 졸이죠. 채취한 조직은 병리과에서 판독을 하는데요. 이게 현미경으로 보고 또 필요한 경우엔 추가적인 염색 검사 같은 걸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 생각보다 기네요. 추가 검사를 하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네, 간혹 면역 염색 같은 걸 하면 며칠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진단을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꼭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과가 다행히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안심하고 그냥 둬도 되는 건가요? 모든 양성혹을 다 제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섬유선종 같은 아주 흔한 양성혹은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정기검진하면서 크게 변화가 없는지 그냥 지켜봅니다. 추적 관찰이라고 하죠. 그럼 제거해야 하는 양성혹도 있다는 건가요? 네. 양성이라도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엽상 종양 같은 특정 소견이 있거나 아니면 크기가 계속 자라는 등 변화가 보이면 제거를 권유하기도 해요. 아하, 그래서 중요한 건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아, 이제 끝이다 하고 안 안심하고 병원에 안 오시면 안 되고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꾸준히 상태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네요. 그럼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암으로 진단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조직 검사에서 암으로 확진이 되면 다음 단계는 이제 암의 정확한 특성, 예를 들어 종류나 등급, 호르몬 수용체 유무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 또 얼마나 진행되는지 병기를 알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CT나 MRI, 뼈 스캔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그 결과들을 종합해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죠. 보통은 이제 좀 더 큰 대학병원이나 암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군요. 오늘 유방조직 검사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던 점들을 속 시원하게 알아본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핵심은
이 조직 검사가 내 유방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아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고 또 우리가 막연히 걱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관리 가능한 검사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더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약 조직 검사 결과가 다행히 암이 아니다. 즉 양성병변으로 나왔을 때요. 그냥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는 것 말고요. 그 양성병변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그게 앞으로 내 유방 건강 관리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혹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괜찮다는 안심을 넘어서 그 결과가 주는 정보 자체도 장기적인 건강 관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